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빠르게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모처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막판에 한 30분, 1시간 요 사이에 저가 매수 물량이 빠르게 유입이 됐고요. 거의 이제 고가가 종가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1.26%의 강세,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1.5% 안팎의 반등.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었고요.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도 한몫을 했습니다. 내년에 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진정이 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시장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게 간밤 월가의 시각입니다. 근데 옐런 장관이 이 이야기 같이 했거든요. 시장이 여기에만 주목을 했는데 경기 침체 리스크 내년에도 여전할 거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물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FOMC 지나고 나서 이제 경기로 시선이 쏠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게 사실 유럽 쪽에서 있어서 마지막 데이터로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CPI, FOMC 요 대기 모드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큰 의미 부여하기에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이번 주 빅 이벤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11월 데이터 예상했던 것보다 낮을까라는 포인트. 그리고 이제 점도표에서 공개가 될 텐데 9월 점도표보다 사실 이제 최종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시장이 예측한 한 2단계 정도 오르고 말 것인가,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몇 명이 점도표상 거기에 찍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7.3%입니다. 월가 시각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7.2%가 제일 많죠.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자체 모델로 고시하는 게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인데 사실 이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7.7%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아주 보기 좋게 크게 틀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언급이 많이 안 됩니다만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7.49% 여기에서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시장에 대한 반응 예측치를 같이 내놨는데요. CPI가 한 예측했던 그 컨센서스 앞뒤로 요 수준 정도만 나와준다면 증시는 그래도 2에서 3% 상승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 앞자리가 6을 보게 된다 하면 급등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높게 나온다면 한 7.8% 이상이 나오면 시장 좀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 자체는 지금 CPI 한 6자를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기자가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가 간밤 또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사의 커버 화면이고요. 제목은 파월은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하나, 연준 위원들의 의견도 지금 분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사실 FOMC 전에 연준 위원들이 이 발언을 할 수 없는 그 블랙아웃 기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FOMC를 맞춘 인물로 요즘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물조차도 지금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모르겠다 이런 쪽에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공격 긴축 진행은 연준 위원들의 만장일치죠. 이제 그 밖에가 문제인데 금리 얼마나 올릴지, 얼마나 고점을 유지할지의 물음표. 이 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팩터가 임금과 인플레이션이죠. 여기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둘기파적인 시각, 매파적인 시각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물이라고 하면 하커, 콜린스 총재가 되겠죠. 그들이 이제 했던 발언들인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전쟁으로 인해서 심화가 됐는데 이 요인이 줄어들면 그러면 빠른 긴축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겠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이 줄어들고 있는데 긴축을 아주 세게 하면 경기 타격이 클 거라고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에 대한 시각차가 큰데요.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고 하락할 것이나 그에 따라서 고용 둔화 데이터가 같이 더 많이 속된 표현으로 망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금리 인상을 세게 안 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과거에 폴 볼커 당시에 이 장기 물가와 함께 장기 경제 침체를 우리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더 우려가 된다라는, 할 거면 빠르게 긴축을 세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닐 카시카리 총재인데 물가 잡기에 따른 이 긴축의 침체,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 긴축이 일으키는 침체는 사실 이후에 빠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물가 잡고 고용 둔화를 유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각차가 크죠. 시장의 방향성도 이에 따라서 요즘 계속 롤러코스터로 요동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이제 난이도 높은 증시입니다. 간밤 미증시의 내부적인 상황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랐죠. 섹터별로 하면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11개 섹터 상승 마감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의 상승폭도 꽤 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웃지 못한 종목, 테슬라 6.27%의 하락이 지속됐는데요. 이제 전기차 업종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등을 포함한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 긍정적인 견해 다 취합을 해봤더니 부정적인 견해가 이 긍정 견해를 추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유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보면 이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여론조사 결과 상으로는 계속 나왔습니다. 더 크게 앞섰는데 이번에 아주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라는 이제 소비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고요. 모닝 컨설팅도 같은 이제 여론조사 업체인데 이날 같은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리비안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 이제 벤츠와 전기 벤 생산 계획 일시 중단키로 이제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리비안까지 같이 큰 폭으로 밀리면서 미래차에 찬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걱정되는 포인트긴 한데 이제 앞서 이제 히트맵상 보신 것처럼 IT의 반등세 굉장히 큽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각이 바뀔까라는 한 가지 포인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JP모건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긴축 경제의 이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 견뎌줬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좋은 진입점이 될 거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사실은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하다는 고 멀티플 주식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들일 텐데 간밤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연준 위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시각차가 큽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월가의 큰손 투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시면 이제 공통점은 뭐 아실 겁니다. 헤지펀드도 뮤추얼 펀드도 중공업, 원자재, 에너지, 헬스케어 등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뭐 소비재, 필수재 이런 쪽 비중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빅테크와 금융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양극단이죠. 금리 인상의 수혜라고 하면 금융 섹터가 되겠고 가장 큰 피해라고 하면 고 멀티플 테크 기업들이 될 겁니다. 그 헤지 펀드에서는 빅테크 비중을 늘리고 금융 비중 축소,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반영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뮤추얼 펀드에서는 정반대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 이제 고민되는 딱 그 지점입니다. 결국 이제 FOMC에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죠. 우리는 이제 수출이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10일마다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합니다. 10일까지의 이달
달 수출 데이터, 수출 부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수입도 좀 줄기는 했는데 수출 데이터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줄었고요. 무역 수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우리 환율의 압박 요인이기도 한데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 전쟁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대중 수출의 선행지표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게 중국의 M2, 이제 통화량 데이터인데 11월 데이터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을 상회했더라고요. M2의 증가율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4% 늘었습니다. 지난달보다도 는 수치고 예상을 상회하는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좀 후행적으로나마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출 데이터 안에서 볼만한 부분 헬스케어 수출입 통계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NH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로 올려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톡신이란 임플란트의 그 1개월 환산의 상승률인데요. 톡신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제 보톡스로 알고 계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미국, 홍콩, 브라질 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데이터가 요즘 계속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 수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기업별로 깜짝 실적도 이쪽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중국, 그다음이 인도, 러시아 규모가 상당하죠. 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영국 이슈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 영국 쪽에 지금 교통 대란으로 도시가 마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눈보라 그리고 뭐 한파 지금 극심하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에너지 난으로 인해서 공장 몇몇 곳이 좀 가동 중단을 하면서 파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 가격 보시면 이번에 갑자기 튀었습니다. 유럽의 한파로 인해서 이제 전력 가격 자체가 급등을 하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이런 공장들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고 이제 대표적으로 항생제 지금 품귀 현상을 맞고 있다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고요. 두 가지 키워드죠. 항생제 또 하나는 에너지난. 이제 에너지난은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포인트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시장이 온통 물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끝나면 그 다음 타깃이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지 여부는 긴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이게 좀 걱정됐던 포인트인데 11월 이제 한 달 전에 당잠사에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유럽은 날씨와 정책 변수에 따라서 경기가 연착륙에 갈 것인가 경착륙에 갈 것인가가 갈린다라는 부분. 예,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만약에 날씨가 따뜻하고 정책의 힘을 잘 받아서 신재생 인프라가 잘 깔려준다면 이 파란 라인 연착륙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 날씨가 춥고 인프라도 잘 안 깔려있고 정책의 일명 버프를 잘 못 받는다 하면 이게 깊은 침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의 침체라는 키워드는 다른 이제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